최근 유럽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나 폭스바겐, 볼보, 제규어 등이 전기차 시장을 향한 움직임을 급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일본 자동차 업계는 내연 기관을 고집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인 독일 뮌헨 IAA 모빌리티 2021은 C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지난 9월 7일에 개막했습니다. 디젤 엔진을 탑재한 신차는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글로벌 차 업계 선도 주자들은 전기차나 수소차, 재활용차, 자율주행차로 숨가쁘게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IAA는 개최지를 프랑크푸르트에서 뮌헨으로 옮기면서 자동차 전시회에서 모빌리티 전시회로 정체성을 바꿨습니다. 여기에는 70여 개 자전거 업체를 비롯해 700여 개 글로벌 자동차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오후 제69회 IAA 모빌리티 2021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교통 분야는 탄소 중립에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면서 자동차 산업은 그 자체로 기후 문제의 일부인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해법의 핵심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업계의 추세가 뚜렷하게 이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있어 기쁘다며 2년 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던 IAA 때와 다르게 이제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차를 선보여 100만 대의 전기차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계 최대 모터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독일 국제 자동차 전시회 2021 모빌리티에서는 이와 같이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이동 수단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적인 자리에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지난 9월 9일에 일본 자동차 공업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탈탄소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의 강점을 살린 자동차 풀 라인업을 전제로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가 탈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사회활동 속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 가스 총량을 자연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상쇄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 미국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2% 감축, 중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5% 감축 등 높은 목표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5% 이상 감축하겠다는 확정 목표를 담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25%가 목표였지만 글로벌 움직임을 감안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스가 총리가 이와 같이 결단했습니다. 당시 고이즈미 환경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6이라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올랐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의 전동화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역마다 규제와 방침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규제가 심한 곳은 유럽으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내연기관과 모터를 병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해 유럽에서는 EV 시프트가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은 2030년까지 EV 연료 전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비율을 시장 전체의 50%로, 중국은 2035년까지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늦어도 2035년까지 경차를 포함한 신차 100%를 전동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동화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다고 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열린 일본 자동차 공업회 회견은 유럽권이 보여주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견제구를 던진 인상이 있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에서는 탈탄소에 적은 탄소이지 내연기관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유럽의 움직임에 못을 박았습니다.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를 기반으로 과거 20년간 5,4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 정부 목표에 대입하면 같은 양을 10년 동안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같은 급격한 EV 전환이 아니고 일본이 지금까지 길러온 전동차 풀 라인업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해 내연 기관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감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기둥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EV와 연료 전지차만이 전동차라고 하는 유럽의 방식을 도입할 경우 일본 자동차 산업은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에는 2030년에 일본 내에서 생산되는 EV와 연료 전지차의 총 생산 대수는 200만 대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일본의 자동차 총 생산 대수 1천만 대 중 약 20%에 머무릅니다. 또한 일본은 1천만 대 중 500만 대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지만 탈탄소 관점에서 보면 해외 수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하액 기준으로 일본 전체 제조업의 20%에 해당하는 약 70조엔의 자동차 산업은 관련 종사자 약 550만 명의 고용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환경과 고용의 균형을 생각하면 현재의 전동차 풀 라인업 체제에서 급격하게 EV로 전환시키는 것은 일본 전체에 있어서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도요타 회장도 자동차 산업은 운수 부문만이 아니고 다양한 산업계와 사회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탈탄소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 내연 기관을 고집하고 있는 사이 한국을 비롯한 해외 업체들은 럭셔리한 전기차 라인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번 전시회에서 전기차 라인업 4종을 최초로 공개했는데 전기 비즈니스 세단인 더 뉴 EQE, 벤츠 G클래스의 전기차 버전인 오프로드 콘셉트카 EQG, 오랜 전통의 럭셔리 브랜드인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의 콘셉트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EQS, 벤츠의 고성능 브랜드 AMG의 세단 AMG EQS가 각각 처음 선보였습니다. 벤츠 모회사인 다임러의 올라 켈레니우스 최고 경영자는 패널 토론에서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지난 24개월간 10년간 해야 했을 진보를 모두 한 느낌이라며 전동화는 배출 가스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핵심 경로라고 말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도시명 모빌리티의 미래를 보여주는 첫 소형 전기차 ID 라이프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2025년 출시될 예정인 ID 라이프는 저가에 대량 생산될 예정입니다.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CEO는 탄소 감축이 주는 기회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빠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운송 부분의 탈탄소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충분한 신재생 에너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BMW는 콘셉트카인 BMW i 비전 서큘라를 선보였습니다. BMW는 2025년까지 차량의 50%를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 순환 경제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차 모델 iX와 i4도 공개했고 수소 전기차 iX 하이드로겐도 선보였습니다. 아우디는 럭셔리 전기차 세단 콘셉트카 그랜드 스피어를 공개했고 포르쉐는 전기 레이싱 콘셉트카 미션 R을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내년 출시될 아이오닉 6 콘셉트카와 전용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모셔널과 공동 개발한 로봇 택시를 공개했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전기차 기반 완전 자율주행 콘셉트카 앰비전 X와 아이오닉 5에 적용된 전동화 부품을 전시했고 엣지 디바이스 기반 인공지능 솔루션 플랫폼 제공 스타트업인 노타도 스타트업 섹션에 참가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차량은 극히 일부일지 모르지만 이것만으로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EV 보급과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안정성과 비용, 장인 정신 등을 내세우며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를 이끌어 왔지만 EV에 대해서는 유럽보다 늦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도요타 자동차도 아직까지 대량 생산이 가능한 EV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일본 자동차 업계는 유럽 시장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아시아권에서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앞으로도 장인 정신을 앞세워 내연 기관을 고집하며 이어가길 기원합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